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실베드 유시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훈입니다. 자, 오늘은 1월 마지막 그리고 2월 첫 주 경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월 31일 토요 경마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도 역시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과 기수협회 취재기자 김태훈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제 토요 경마 확실히 빡빡해요. 예, 이제 월말 경주라서 좀 그리고 그다음에 또 다음 달부터 이제 아무래도 전반적인 제도가 좀 바뀌잖아요. 그 이제 뭐 핸디캡도 레이팅 시절로 바뀌고 하니까 어쨌든 이번 달 안에 한 번이라도 더 뛰려고 하는 현 제도에서 더 뛰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출전 주수가 뭐 평소보다 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다음 달에 제도도 변경되집니다만 이제 3주 경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주 아주 뭐 완전히 그 박트치겠던데요. 출전이 완전히 티오가 이제 넘쳐나는 뭐가 것 같고요. 경마 시행은 원활하게 된다는 이야기 들리는데요. 아무래도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그 방침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협의점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절충은 되리라고 봅니다. 쉽게 그럼 타결이 된 건가요? 부산은 타결됐고 서울은 아직은 뭐 트러블이 있는데 경마 시행은 정상적으로 하기로. 그 부산마주협회, 서울마주협회 뭐 같은 길을 뭐 손을 잡고 걷는다 들으면은 뭐 부산마주를 30% 상금 30% 올려준다니까. 역시 싹등을 돌리고 배신을 때리는 역시 이 마당의 생리가 그렇군요. 그래도 칼을 꺼내 들었으면은 한 주라도 좀 안 할 줄 알았는데 상금 30%에 바로 뻔하게 내리고. 마주들도 뭐 어쩔 수 없죠. 똑같군요. 자, 지난주 경마가 잘 이제 진행이 됐고, 지난주 경마는 박남규 위원이 상당히 또 좋은 결과를 많이 내주셨어요. 특히 이제 16 경마 1경주가 재밌습니다. 샤이닝 트라이 강축으로 팔렸던 구대였는데 대건이가 이제 복병했죠. 대건이 들어오면서 35배짜리. 대건이는 뭐 복귀, 조교 뭐 이런 저 해볼 수 없고 어찌 하는지 혈통만 봐야 이제 보는 마필인데 이번 혈통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건이가 뭐 데뷔 전에 꼴찌를 했던 말이기 때문에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조교나 뭐 이런 걸로 봐서는 못 맞추는 거고 매니피 장어거든요, 대건이가. 그래서 그 데뷔 전 꼴찌도 전 납득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추천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인기마인 대가리 말에 붙여가지고 35배 훌륭한 배당 아니겠습니까? 박윤께서 통쾌하게 측정해 주시고요. 뜰려 이경주 9배짜리도 주력권 해주셨고, 특히 이제 현장 출전할 때 6경주가 재밌었네요. 네. 12배짜리도 짭짤하게 해주셨고, 또 토요경마도 서울 6경주에 15.8배짜리 주력으로 제대로 안 때렸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토요 서울 2경주, 4경주 선전해 주셨고, 김태훈 기자는 뭐 토요 1경주 그리고 뭐 5경주에 잡배당 적중이 나와주셨고, 마지막 16경마 마지막 레이스였죠. 16.5배짜리 흑기사를 빼고 가는 주력 한방 레이스 김태훈 기자가 또 복성치로 적중해 주셨고, 저도 이 경주에 분명 흑기사는 세게 안 본다 말씀드렸고, 삼복의 축을 이번에 스트롱 뭐였죠? 스트롱 커맨드였나요? 스트롱 로드. 스트링 로드. 이걸 놓고 이게 또 늘 청룡을 추락하는 바람에 너무 아쉽습니다. 남부대왕과 걸리는 순간 이것도 완전 이제 구구막건이었는데 114배가 나왔거든요. 뭐 이런 레이스 많으니까 오늘 또 뭐 빼야 될 인기 만들면 많이 보이거든요. 이번 주 승부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뭐 제주 토요 경마 3경기에서는 삼복승으로 11.8배짜리 주력 한 방을 제대로 때려드렸고요. 서울도 이제 16 경마에서 잡배당도 뭐 몇 개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서울 6경주하고 7경주 복승시 12배짜리
3복승 14.4배짜리를 연거푸 신성훈이가 잡아들이면서 중배당 고배당에 상당히 또 재미를 좀 짭짤하게 봤는데요. 자, 이번 주도 요거는 배당이 많이 놀릴 레이스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세 명의 전문위원 다 잡배당보다는 중배당 고배당을 좀 선호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따라가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모두 12개 레이스가 정리되어 있고 박의원께서는 3경주, 9경주죠? 예. 김태형 기자 5경주, 10경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1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경주는 국산 육군에 1200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단 1번에 라이언스타 중심으로 배당을 들어갑니다. 7번에 송암 히어로라든지 5번에 단델리온 인기 막군인데 좀 인기마가 좀 들들합니다. 아, 그렇죠. 편성 자체는 강하지 않은데 일단 제가 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마필은 역시 이번 마 정상오름입니다. 이 정상오름이라는 마필이 데뷔전에서 이렇다 거를 보여주지 못했고 지난번에는 많은 인기를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발휘가 좀 안 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정상오름이라는 마필은 뛰면 뛸수록 걸으면 분명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난번에 실망을 주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뛰면 뛸수록 걸음이 더 나올 수 있는 이번 정상오름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를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자, 이번 제 1경주는 일단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가 되겠습니다. 인기마들이 좀 악벽이 있는데 이 악벽 자체가 아직 순치가 안 된 마필들이 많습니다. 5번마 단델리온도 끝걸음 자체는 있지만 기대는 악벽이 여전하고요. 7번 송암 히어로도 요 마필도 능력은 좋은 듯 보여지는데 고개 자체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막판에 좀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저도 배당 자체를 좀 노려본다면은 바로 6번마 영웅비카, 이 6번마 영웅비카가 아니겠느냐. 자, 이 마필 11월 9일 경주 때 워낙 약한 편성을 만나서 스타트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썩 좋지 않아가지고 별 걸음을 보이지 못했는데 직전 경주는 늦바르는데 막판 올라오는 걸음 괜찮았습니다. 자, 지금 컨디션이나 걸음 직전보다 좋습니다. 나머지 인기마들의 불안 요소가 분명 있는 반면에 6번마 영웅비카는 직전 대비 컨디션이나 걸음이 괜찮기 때문에 배당도 짭짤하기 때문에 6번마 영웅비카를 놓고 공략하는 게 재밌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영웅비카는 좀 초반에 무리하는 것보다 확실히 좀 널널하게 잡고 가니까 힘이 많이 나와요. 그거 좀 청해줄 거예요. 어쨌든 1번에 라이언스타 솔직히 강만 아닙니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독등도 가능합니다. 번호도 워낙에 좋기 때문에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 기대가 되고 있고 솔직히 5번의 단델리온 또는 7번의 송암 히어로가 그렇게 눈에 띄게 지금 강마의 인상은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이제 부족한 면이 보이고요. 그 상대적으로는 6번 영웅비카라든지 2번의 정상 오름 쪽에서 좀 짭짤한 배당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럼 체크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이 경주는 국산 5군의 1200 레이스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단은 5번의 대박이하고 1번의 블루 가디언 두 마리가 압도적으로 잡혀 있고요. 7번의 퀸리가 이제 그 다음 이제 준대기를 팔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대기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이 1번 블루 가디언이 지난 11월 달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5마신 낙선을 거뒀는데 지난번에는 선행을 못 가면서 굉장히 초반에 무리한 레이스를 전개할 수밖에 없어서 아쉬움을 안겼습니다만 이번 경기는 아주 편안한 선행이에요. 지난 11월 23일과 같은 그런 선행이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 발휘 가능하고 여기 힘 좋은 대박이도 바로 선행권에서 붙어가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1번, 5번이 앞선에서 버틸 가능성이 좀 대단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저는 이번 주 이 경주는 5번마 대박이를 축으로 후차권 한 방을 고르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1번마 블러 가디언도 가능하고 2번마 맥켄지 걸도 지금 7주 만에 공백기가 좀 있긴 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가능하고 여기 7번마 퀸웨이 9번마 두아데코, 11번 도솔봉, 13번마 토르브라운도 용마필도 지금 끝번 신청하면서 계속하면서 올해에 대한 적응을 키워가고 있는데 막판 한 발이기 때문에 13번까지도 가능합니다. 저는 봐서 5번 놓고 현장물이 좀 봐서 후차권을 압축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일단 이 블루가디언의 단독 선행 유력시되고 있고요. 5번의 대박이가 따라가면서 게임 끝날 수 있겠고 이제 그 뒤를 또 이제 7번의 퀸이가 바짝 쫓아가는 구도가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노리는 복병은 이제 이번에 맥켄지거를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장기 휴양을 했던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1년간의 휴양을 하고 나왔는데 휴양 이전에는 상당히 잘 뛰었어요. 근데 휴양 이후에 나와가지고 실전 데뷔전에서는 이게 임마필의 본래 능력이라고 진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제 작년 1월 11일 또 그 전에 12월 달 레이스를 보시면은 굉장한 기분 사이즈는 있었거든요. 그만큼 장기 휴양을 했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배당은 이번에 맥킨지걸 쪽에 일단은 여기까지 두고 싶다. 체크를 부탁드리면서 자 3경주 오늘 처음 맞이하는 박남기 의원의 추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박 의원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죠. 올 신발 레이스 뛰어본 적 하나도 없는 99%의 경우 예상한테 가장 싫어. 박남기 의원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좀 짭짤한 배당 가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액면이 근데 이번에 강남구의 액면이 너무 좋고요. 여기 이제 8번에 7번에 포트 스덕션이랑 8번에 썬파이드 쪽에 이제 인기가 멀어질 것 같은데 자, 김태 기자. 일단 뭐 5일 신마 경주고 취재를 해본 결과 인기 1위마로 팔린 이번마 강남구의 내용이 괜찮습니다. 뭐 선행 가능성도 있고 조행 검사 때도 전체적으로 양호한 그런 걸음을 보였고 현재 컨디션도 괜찮습니다. 이번 강남굴이 좀 세 보이는데 자 7번마 포트 스덕션 요마필은 조행 검사 때 안쪽 1번 게이트에서 편하게 선행을 가서 뛴 내용이기 때문에 좀 가시는 금물입니다. 악벽 자체가 심하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갔을 때는 상당히 좀 불리하다. 7번마 포트 스덕션은 주행검사 기록이나 내용을 편하게 선행 가서 뛰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100% 믿을 수가 없고 8번마 썬파이터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발주는 여전히 좀 안 좋다고 하지만 막판 한 발이 좋기 때문에 2번, 8번 막권이 재밌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포토스톡도 앞벽마의 이안의 기수는 좀 뜻밖이네요. 아무리 주행검사는 같이 통과를 시킨 했습니다만은. 예, 저도 뭐 주행검사 때 봤던 모습은 뭐 1번 게이트에서 편하게 선행 가서 하는데 이게 옆에 말이 붙어버리면은 자기가 꼬이고 막 외곽으로 삐지고 그런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불안하지 않나. 자, 이 박남기 위원회 추천에 들어가야죠. 일단 뭐 저는 다른 시각을 보고 있어요. 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인기마 뭐 2번, 7번, 8번 요 마필보다도 정말 제가 자신 있게 아마 제가 추천하면 좀 깜짝 놀라실 말 한두 정말 자신 있게 추천할 겁니다. 정말 그 말 그대로 박남기만 볼 수 있는 말 한두 정말 가진하게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마필 놓고 과감한 승부 들어가는 추천으로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액면보다는 눈에는 잘 띄지 않는 혈통적 내재 가치를 노리고 들어간다면 바로 적중과 배당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나 기대되는 박남기의 올 신마 승부 레이스 매일로 설정했어요. 자, 사경주 보실게요. 혼합사관에 1300을 준비되어 있고요. 이 사경주는 일단은 뭐 난전입니다. 액면적으로 이제 5번의 구름 위의 나비라든지 그 9번의 더 센 챔프 중심으로 배당을 돌아가는데 그런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될까요? 충만은 없다고 봅니다. 이 5번 구름 위의 나비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입상을 지켜냈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걸음이 좀 안 나오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구름 위의 나비는 좀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올 수도 있지만 또 역으로 못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보병은 두 마필입니다. 안쪽에 3번 무대제가 12주에 공백을 가져놨는데 조교는 데뷔전보다 훨씬 더 잘한 건 나왔기 때문에 안쪽에서 문세영 기수의 기입적인 선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아직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마필 중에서는 10번만 슈퍼 라이팅이라는 마필도 이거 분명 띄워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힘이 늦게 차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화려한 맛은 없습니다만 평생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또 1300이라는 경주거를 감안해 본다면 10번만 슈퍼 라이팅의 대박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자, 김태 기자. 저도 이번 경주는 충만은 없는 경주로 봅니다. 최근 상승세를 보여주는 5번 구름이 나비, 9번 더센 챔프 두 마필이 액면상 나아 보이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번 경주는 웬만하면은 이 3번마 무대제를 노리는 게 맞지 않나. 주행검사 때 걸음, 끝걸음 괜찮았습니다. 자, 데뷔전 때 스타트도 괜찮았고 외곽을 전개하면서 나름 강자들 팀에서 선전을 했고요. 이번 경주는 단독 선행이라는 전개상 메리트가 있고 기본적으로 싹수도 있기 때문에 배팅에서는 한 번만 무대제를 녹화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또 문세영 교수의 또 이 등짝의 힘을 믿고 바람도 많이 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많이 불겠죠. 선행이고 하니까. 사실 또 뭐 무대제 같은 경우는 주행검사 때 문세영 교수는 이미 호흡을 맞췄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문세영 교수가 못하니까 이상한 교수가 탔던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번이 실질적인 대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문세영 기수 복귀할 때까지 기다린 걸까요? 지난번 이제 문세영 기수가 저 베어컨 트로피라고 압도적인 인기말을 탔다 보니까 이걸 탈 수가 없었죠. 자, 근데 이 장기 이제 기성진 8일 정도 다 하고 이제 오랜만에 지난주 복귀했는데 바로 뭐 8승을 말 그대로 도끼를 품고 타는 느낌이었어요. 박태정 기수가 문세영에서 없는 틈을 타가지고 한 달 동안 이제 올 승수를 8승인데 그대로 이제 한 주 만에 복귀해내는. 작년에도 한 달 넘게 말 안 타고도 다성 압도적인 일을 했는데. 저는 개인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다성 그 뭐지 올해 기수는 뭐 이제 이쿠야스 기수가 이제 기성했습니다만 그 금수장했습니다만 딱 문세영 기수 아니에요? 뭐 어떤 시스템으로 그렇게 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승정지가 좀 그 영향을 많이 줬다고 봐야죠.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마지막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뭐 이쿠야스 기수는 그런 건 없으니까 페어플레이 뭐 기승정지 있는 것들이 뭐 옛날에 보면은 그 영희 기수 선정에도 그렇고 굉장히 그 많은 영향을 줘요. 사실 기수 입장에서는 기승정지 부적절이라는 것은 엄청난 불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tum이 많다고 해도 그게 딱 들어가는 순간에는 그 퇴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기성법 부적절이라서 아예 잡아떼긴 것도 아니고 진로 선택에 대해서 과정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뭐 문세영 교수도 그게 굉장히 열좀 받았나 봐요. 그래서 타는 게 그래서 지난주 타는 거 보니까 정말 도끼를 품고 타는 게 자기가 그 비디오만 거의 100번 가까이 봤대요. 자기가 뭘 잘못했나 보면서. 잘못한 게 없는데 도대체 그래서 뭐 했다도 이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제 결론에 그 기승전지는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라. 예전에 메이저리그를 봤는데 그 막 페드로 마르티네스라고 있잖아요. 한창 뛰었던 이 분명히 자기가 보기엔 스트라이크인데 계속 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딱 이러는 거 이게 딱 이렇게 네 번을 딱 이렇게 존을 딱 해라 이 안에 심판 좀 제대로 봐라. 그 뒤부터 심판은 이제 제대로 보더라. 문세영 씨도 뭐 그런 식의 제출을 한 게 아닌가 느낌 들고 있네요. 하여튼 그 뭐 결론은 3분에 재밌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경주가 이제 김태형 기자의 첫 번째 추천드리는 게임이네요. 국산어군의 1400인데 자, 1번에 왕호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왕호 중심으로 6번에 스타메이크라든지 7번 일렉스트라든지 이런 맛 게임에 팔리는데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이번 경우도 뭐 충만은 사실 없다 이렇게 보여줘요. 일본마 왕호라는 마필이 액면적으로는 좀 나오긴 하는데 최근에 두 차례가 열심히 타면서 조금 아쉬움을 남겼다는 점에서는 뭐 강축이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고 그냥 인기마에 한두지 않다 보여지고요. 저는 13마 K파크가 이 승문전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는데 좀 재미다고 봅니다. 이 K파크라는 마필은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첫 승인데 여기 띠모들에서 걸으면 분명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 또 1400이라는 경주거리도 뭐 나쁠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승문전이기 때문에 좀 인기들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만 경쟁력은 제가 볼 때 뭐 충분하지 않나 를 보여집니다. 이게 인제 힘이 차지 않나 느낌 그렇죠. 들고 있어요. 맞아요. 힘도 좀 늦게 차기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자, 김태형 기자 추천입니다. 일단 이번 주 오경주는 배당 자체는 무조건 노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건 자체는 1번마 왕호가 가장 유리합니다. 저도 뭐 왕호를 주력 맞고는 가져갈 텐데 여기 승전을 치르는 마필들 그리고 현군에서 나름 준비를 잘했던 마필들이 있는데 제가 노리는 마필은 분명 내용 자체와 사연이 있는 마필이고 의외로 제 생각보다는 배당 메리트가 좋습니다. 배당 노리고 접근하는 첫 번째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일본의 왕호 자체도 뭐 최근에 이빠에 가가지고 3척 2번 한 마일이라서 센 말은 아닙니다. 여기 또 안쪽에서 선행은 나가겠습니다만 압박을 또 심하게 받거나 선행을 또 뺏기거나 한다면 또 뭐 일본의 왕호도 또 우당탕탕 빠지면서 또 대형 배당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복병마 중심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사연마 같습니다. 사연 제가 한번 내용을 들어봤는데 괜찮습니다. 본록 한번 들어가신다면 의외로 좀 재미있게 되지 않을까 한번 믿고 한번 가보는 김태형 기자의 승부경기 기대해 주시고요. 자, 육경주 혼합사군의 1200대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육경주는 지금 3번에 댄싱 레이첼이랑
8번의 로열 지블리가 압도적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일단 뭐 액면은 그런데 일단 3번마 댄싱 레이첼은 뭐 7주 안에 공백이 좀 있습니다. 조교 강도는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너무나 편안한 선행이기 때문에 또 편성도 약하다는 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8번마 로열 지블리도 뭐 크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은 없어요. 편성이 지금 워낙 약하다 보니까 강력한 데끼를 형성하고 있지만 좀 불안 요소도 가지고 있고 보병은 역시 이번마 가책 전력이 아직 노출이 안 된 마필이고 7번 정상대우도 7주 만에 나왔는데 이 마필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필도 분명 띄워줄 수 있는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7번 정상대우나 이번 갈색 전력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액면상 3번, 8번이 유력해 보입니다. 배당도 한 2배가 조금 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배팅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3번마 댄싱 레이첼이 데뷔전 때 걸은 봐서는 이번 경주 거저오는 게 맞지만 지금 7주간의 출전 주기도 좀 길어졌고 상태도 데뷔전보다는 좀 못한 그런 걸음발이기 때문에 막상 뭐 들어와도 선행 가서 들어와도 할 말이 없고 부러져도 많이 나빴었는데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고 승부를 할 수 있는 경주는 아니라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 8번마 로얄 지블리를 놓고 소액으로 어차피 3번만 빼면 배당이 좋기 때문에 2번이나 10번, 11번, 12번 이런 마필들 배당을 좀 노리고 가볍게 접근하는 경주가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댄싱 레이첼의 지금 상태가 지난번 데뷔전보다는 못하다는 얘기가 여기에서 많이 지금 들려요. 확실히 못한가 봐요. 근데 편성이 워낙 약하고 들어오면 편성이 약겠지. 또 못 들어오면은 많이 진짜 나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배팅하기는 상당히. 근데 독대가 독대입니다. 독대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참 계륵 같은 경우네 이게 먹자니 먹을 게 없고 빼자니 좀 틀릴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0분에 스모큰조를 좀 쟁기 보는데 이게 한 3개월 만에 나옵니다만은 갈수록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지난번 이게 원래 좀 발주가 좀 안 됐단 마필인데 정상적인 발주를 좀 되면서 좀 능력이 좀 올라오기 때문에 10분 스모큰조, 뭐 이번에 갈색 전령, 7분에 정상대어가 좀 재미있는 복병세력으로 가담이 가능하다는 거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7경주 국산 사고는 1200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7경주는 뭐 1번의 스마트타임 중심으로 3번의 로얄스타가 인기 많아 팔리는데 문제는 이번 경주가 이게 앞선 선행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변수가 진짜 아닌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뭐 출전도 반수 이상이 다 선행말하고 해도 과언할 정도로 앞선 자체가 좀 지저분한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문제 변수를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출입마보다는 선행말이지만 따라가서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말을 찾아야 되는 레이스가 뭐 이번 경기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4번 골드바를 보고 있습니다. 이 골드바가 최근에 뭐 선행을 못 가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1200이라는 경주 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저는 선입이 된다고 봅니다. 이게 거리가 워낙 짧은 마필이기 때문에 1300에서는 정말 편안하게 선행을 가야 됩니다만 1200까지는 선입권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4번 골드바를 개인적으로 노리고 싶은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만만치는 않은 경주입니다. 지금 1번 스마트타임, 3번 노얄스타 두 마필 다 선행을 가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들이 선행을 못 가면은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뜰지 모른다. 뭐 선입으로 들을 수도 있는 거 모른다 그런 패턴인데 일단 1번, 3번 두 마필 말은 좋습니다. 다 두 마필 다 마반에서 기대치를 높게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선입권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현장에서 1, 3 배당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을지 이 점이 좀 변수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저도 4번마 골드바가 재밌지 않겠냐. 12월 7일 경주 때 쫓아가서 승근 첫 도전이었었는데 의외로 좀 꾸역꾸역 버티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지금 컨디션 괜찮습니다. 1번, 3번이 선행을 못 갔을 때 혹시나 무너져 준다면 4번마 골드바 정도가 나름 재밌지 않겠냐. 그래서 1번, 3번, 4번의 상복주 안에서 현장에서 조금 초이스를 해보고 싶은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번에 장성여제가 선행을 독등하는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나갈 가능성이 있죠. 딱 나가는 순간이 1번하고 3번은 그야말로 정말 전혀 다른 레이스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또 그런 전개상의 불리함을 이겨내고 들어온다면 두 마리가 정말 강마다 인정이 되는데 많이 빠진다면 역시 또 전개가 안 좋았던 건 느낌되고 있고. 그래서 오버주리가 가능한 마필에 이제 두 분께서는 4번에 골드바 언급이 되어 있고 저는 이 8번에 초강보 이거는 뭐 제가 정말 장담합니다만 자력 입성이 진짜 힘들어요. 완전히 앞선이 뭐 비비고 지지고 난리 났을 때 그때 기습으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좀 짭짤한 배당은
4번, 8번 정도 가볍게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겠습니다. 자, 8경기 국산 사고는 1,400으로 치러지는 신승훈이 오늘 첫 번째 추천 승부처럼 미리 공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11번에 대군항이라는 강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다 요 중심으로 이제 복병만 한 마리를 얹어가지고 3복으로 때리면 바로 20, 30배 중배당 모을 수 있는 찬스다. 그래 보기 승부로 보고 있고요. 자, 액면 배당은 11번을 중심으로 4번의 리틀 브라운 쪽에 인기를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대끼리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져요. 뭐 대군항은 이제 노란데 치고 뭐 후자권에서 리틀 브라운이 역시 승부에는 부담이 있는데 뭐 힘이 좋은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그래서 1,400이라는 경주거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선위권에서 따라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정기적으로 나쁠 게 없고 뭐 승문제 나가는 두 마필이 객관적 전력은 좀 앞서 있는 레이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김정희죠? 저도 뭐 11번 대군항은 인정합니다. 이게 이마필이 데뷔전 뛰고 나서 박용희 주구사가 조이러키보다도 더 센 말 같다라고 할 정도로 뭐 차세대 사조의 대표말인 만큼 형구에서까지는 11번 대군항은 인정하고, 후차권에서는 역시 대끼리로 팔리는 사고만 리틀 브라운이 좀 세 보이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 조금 배당 자체가 노린다면은 12번마 베스트 보스란 마필. 이 마필도 최근 나름 꾸역꾸역 올라오는 걸음 자체를 보여주는데, 만약에 리틀 브라운이 1,400이라는 거리나 다른 여건 때문에 무너져준다면은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12번마 베스트 보스가 상당히 재밌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대군항이 참 좋은 말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데뷔전에서는 추입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 뒤부터는 그냥 순행을 내달려요, 그냥. 이런 말들이 좋은 말들이죠. 뭐 그게 이제 거의 뭐 그럼도 늘고 뭐 경주가 적용이 된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뭐 진정한 능력이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은 뭐 논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게 뭐 4번에 리틀 브라운이라는 이런 말 쪽에 인기가 모아지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리틀 브라운이 솔직히 3착으로 벗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이건 좀 일말의 불안감이 있고요. 반드시 이런 레이스는 복병만 하면 어려셔야 됩니다. 그걸 중심으로. 복병치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1번 넣고 지금 뭐 한 4구멍, 5구멍 쫙 뚫리기 때문에 복성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레이스는 3복성을 위해 존재하는 레이스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사연이 있는 한 마리를 대군항과 엮어가지고 3복 중배당을 때리는 게임이기 때문에 뭐 많은 기대하셔도 괜찮을 거리라 판단드립니다. 자, 구경주 들어갈게요. 국산 상문에 1,300으로 치러지는 오늘은 박남규의 두 번째 추천 경주네요. 자, 이번 경주 액면은 일단 뭐 4번의 위즈 브라운과 12번의 천년의 깊은 중심을 배당을 들어가는데요. 자, 김태형 기자. 이번 경주도 만만한 경주는 절대 아닙니다. 뭐 4번의 위즈 브라운, 12번 천년의 기쁨, 좀 더 뛸 수 있는 능력 자체 있는 마필인데, 저는 11번마 전보 에이스도 승문전이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마필이 11월 15일 경주 때 박 의원님께서 추천했다가 아쉽게 그때 3착을 했던 그런 마필인데, 직전 경주 역시 보니까 쫓아가서 상당히 걸음 자체 있었던 마필이고, 성장세의 마필이고 기대치가 분명 더 있는 마필이었기 때문에 승문전이라 하더라도 이 11번마 전보 에이스도 해볼만 하고 배당도 나름 있기 때문에 11번 놓고 하는 게 재밌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박남규의 추천입니다. 요거는 역시 뭐 보병을 노리고 가야죠. 충만 없는 레이스입니다. 뭐 인기만 있긴 합니다만 뭐 그렇게 강한 마필은 없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 변수를 분명히 노리고 가야 되고, 또 1,300이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해 봤을 때 정말 노리고 갈 수 있는 보병이 한도 있기 때문에 컨디션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편성도 그렇고 레이스 흐름도 그렇고, 따라서 그 마필을 배팅의 축을 노리고 가는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하여튼 이번 경주가 뭐 은근히 입상 가능마가 많은 게임을 보고 싶고요. 역시 뭐 인기만 승부는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즈 브라운도 지금 뭐 승부를 하면서 이 부전 중량 자체도 올라왔고 이런저런 점은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여러분 1,300 조건에서 가장 잘 뛰는 말 한 마리를 숨어있는 말로 박 의원이 노리는 게임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승부 기대 좀 부탁드리고요. 자, 10경주가 또 이제 김태훈 기자가 추천드리는 게임이네요. 허나비구나 1,800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10경주는 이제 13번의 당산 대업을 중심으로 8번의 리얼텐과 9번의 천적인 인격을 모아야 될 것 같은데,
약간의 변수는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좀 많다고 봐요. 사실 뭐 당산대협이란 마필이 문세영 기수가 기증해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팔리는데 그 정도 사이즈는 아닙니다. 뭐 안 되는 마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산대협도 이 편성에서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되는 말이 워낙 많고 리얼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승군전에서 한 차례 적응을 했기 때문에 뭐 경쟁력은 충분히 있는 마필이고 4번 승부신화도 공병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뭐 박태준 기수 기증했고 컨디션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승부신화도 충분히 보병 마필로서 역할은 해낼 수 있는 레이스가 이번 10경 주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혼합 2군 상당히 까다로운 혼전 경주가 되겠습니다. 13번마 당산대협이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를 끕니다. 제가 이 마필은 직전 경주도 이 월드장과 대기를 팔렸었는데 두 마필 다 꺾어들었다가 뭐 적중에는 실패했지만 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마필인데 이 1800m 거리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번마를 좀 약하게 보고 들어간다면은 의외로 짭짤한 배당을 노릴 수가 있고 그 중에 또 제가 노리고 있는 충만 마필. 이 마필에 대한 잠재 능력은 마방에서 갖는 기대치는 상당히 셉니다. 이 마필 놓고 배당 자체를 노리는 그런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배팅의 충만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당산대회 가장 강하게 인기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보다는 다른 쪽의 변수를 노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김태훈 기자의 믿고 때리는 한방 기대해 보시고요. 자, 11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2군에 1900으로 이제 준비되어 있고요. 자, 요게 뭐 굉장히 난잡합니다. 뭐 강축이 없고요. 일단 뭐 액면 종합지 5파 혼준인데 뭐 5번 장산 호랑이를 필두로 뭐 9번의 파워 챔피언, 10번의 무적 황제, 12번의 베니윈, 13번의 소통시대까지 골고루 좀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난사전이죠. 충만 없는 그런 레이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10번만 무적황제 뭐 승운전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어쨌든 힘이 굉장히 좋은 마필이에요. 따라서 1900이라는 경주를 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여타 인기 마필들은 또 거리적인 부담도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하고 부담 중량 또한 2.5kg가 빠진 10번 무적황제가 이 편성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이번 경주는 역시 상승세를 보이는 능력마들 간의 혼전 경주로 보여지고요. 일단 저도 10번만 무적 황제를 가장 세게 봅니다. 유마필 데뷔전 때부터 제가 상당히 능력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11월 29일 경주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1800에서 조금 부진한 걸음을 보여줬는데 그때 당시는 공백기도 있었고 이 중반에 문세영 기수가 끌리는 바람에 마필 제어를 못해서 끌리는 바람에 경주를 망쳤다. 하지만 박태종 기수와 호흡이 잘 맞고 있고요. 부담 중량도 55.59 한다면은 10번만 무적 황제가 상당히 재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그것도 뭐 12번의 베니윈도 지난번에 뛰는 그림이 상당히 좋았던 느낌이 들고 있는데 뭐 지금 서승 기수가 타고 있는데 좀 그림이 좀 더 나올 소식이 있지 않냐 느낌이 있거든요. 있죠. 일단 거리도 늘어난 경주거리가 좀 유리해요. 물론 뭐 지난번에 최선의 레이스하고 3창인데 그 정도가 뛰어도 경쟁력은 가지고 있지 않나 보이십니다. 지금 1900 조건인데요. 1900 조건에서 불력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른 인기 마필들이 상대적으로 거리가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봐야죠. 베니윈이. 에라 뭐라도 10번 12번 한 방 걸려 때릴까요? 좋은 막공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 근데 혼전 난전일수록 분산은 제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뭐 배당도 없고 맞춤도 힘들고 오복적 긁었는데 뭐 20배 차 30배짜리 들어오거든요 이게. 그 잘해야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한 방에 막건으로 압축시키는 것도 가능한다고 뭐 10번 12번 정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12경주 신승원이의 국산 1권 1400 지난주 마지막 경주에서 너무나 아쉽게 1군 경주에서 진짜 흑기사를 빼고도 아쉬움이 남았는데 이것도 한 번 더 찬스 온 것 같아요. 이것도 1400이라는 조건 난전이 일단 예고되고 있고요. 자, 액면은 지금 6번의 마이데이, 7번의 미래용 쪽 인기가 많이 모아지고 있고요. 나머지 말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만만치 않죠. 1400이기 때문에 변수가 정말 많은 애 있습니다. 일단 뭐 7번 미래용은 뭐 1400은 뭐 굳이 설명을 필요 없을 만큼 1400에서는 정말 강마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 저는 보병 고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보병 두 마필이라고 봅니다. 이번만 천왕둥이가 비록 20년을 부담을 안고 있지만 뭐 53kg 부담 중량 그리고 1400을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아주 큰 배당은 10번 차이밍 메카도
있고 이게 1400에서는 되는 마필이에요. 뭐 이혜리 기수가 기승했다는 점 최근에 좀 부진하기 때문에 뭐 인기에서는 정말 많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1400이라면 차이밍 비카에게도 기회는 분명히 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일단 저도 7번마 미래영웅은 인정합니다. 이 마필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0주에서도 거리적 부담 때문에 계속해서 1400만 쓰다가 1800, 2000m 나왔다가 좀 무너졌지만 1400에서는 선입권 전개도 가능하고 능력만입니다. 7번은 인정하겠는데 저는 후차권에서 딱 두 방을 보고 싶습니다. 6번만 마이데가 들어온다면 대끼리 맞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도 2번만 천왕둥이 승분전이지만 최근 선입권을 보여준 능력 자체가 월등히 좋았고요. 충분히 가능하다 보이시고 지금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 13번만 브리그도 의외로 최근 들어서 가장 걸음발 자체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 브리그도 최근 부진하긴 하지만 컨디션이 살아났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7번 놓고 2번, 13번이 좀 재밌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미래 영웅의 이찬호 기수가 개인 사정 때문에 지금 출전이 보류가 되고 있는데 이상혁 기수가 처음 타거든요. 저는 미래 영웅의 이쿠야스 기수도 타게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말을 가장 잘 타는 기수는 이찬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상혁 기수로 안정이 좀 바뀐 것이 좀 득보다는 실이 좀 되지 않을까 이거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상혁 기수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또 입마호흡의 일치라는 것이 코차 머리처럼 박빙의 승부로 나타나는 경마에서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외에도 나머지 복병들 상당히 많습니다. 1번에 싱그러나 침범 추입이 가능하고요. 2번에 천왕중이라든지 10번에 차이밍 비카. 통제사도 지난번에 제가 추천드렸던 마필인데 의외로 그런 바는 살아있었던 그런 마필이고요. 또 이제 김태형 기자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13번의 브리그 자체도 1400 조건이라면 더 좋으면 좋았지 풀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일단은 옥수를 가리는 작업이 중요하고요. 저는 이미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이것처럼 한번 승부를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게임이다. 복승도 괜찮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999 막권으로 3복승까지도 한번 만나볼 수 있는 레이스다 생각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번 배당으로 이거는 인기 막 다 필요 없어요. 배당을 한번 때려보는 신성훈의 승부 마지막 1군 1400 기대를 부탁드리면서 자, 저희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잠시 후 1료 서울경마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